지금부터 날씨 이야기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이지훈 사회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기성 센터장님. 사실 오늘 오전에 저도 여기 서울에서 출근을 하면서 정말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부산 등 남부지방은 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는데 이 한반도 안에서도 왜 이렇게 극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그 여름철 기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장마, 그다음에 폭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야 폭염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장마 전선이 그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 장마 전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는 장마 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에 밀어 올려서 북한까지 올라갔을 때 장마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남부는 장마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부를 지금 지배하는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이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 성질은 굉장히 뜨겁고 습도가 높은 그야말로 폭염, 찌는 더위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나 중부지방은 지금 장마 전선이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대별적인 그런 기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군요. 이번 폭우 특히 인명피해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지훈 기자, 조금 전에 경기 평택에서도 매몰사고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이었는데요.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위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건물에 있던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조금 전 4명 모두 이제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중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나머지 1명도 중상입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계속해서 집중호우 소식이 있죠. 지금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다고요? 예, 수도권에 이틀 새 300mm를 넘나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요. 네. 이 한강과 인근 지류 하천들의 수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조금 전까지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불광천 수위 상승으로 증산교 출입이 통제됐고 잠수교도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기성 센터장님, 이번 올여름의 이 장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렸다 하면 시간당 100mm의 아주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장마다운 장마가 없었습니다. 마른 장마, 늦장마 하면서 거의 강수량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정말 장마다운 장마, 아니죠. 이제 좀 극심한 장마가 돼버렸는데. 이제 지금 기간도 중부지방도 평년보다 거의 열흘 이상 지금까지 현재까지도요. 있는데. 이렇게 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봅니다. 올해 그 북극권의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 굉장히 고온 현상을 보였어요. 1월에서 5월까지도 평균 기온이 5도, 그다음에 6월에 들어서는 아예 더 올라가면서 10도 이상이 평균보다 평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도 높은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례적인 아주 기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 전체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아주 찬 공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장마도 길어지는 거고요. 서리 힘겨루기에서 북태평양 고기가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쪽 힘이 세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부지방에 걸려 있는데 문제는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의 기온차가 클수록 이 장마는 더 발달합니다. 더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북쪽 공기가 차고 남쪽 공기 따뜻하다 보니까 기온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다는 100mm 막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센터장님, 대비가 취약한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대. 이 새벽 시간대에 좀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도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이걸 야행성 장마라고 그러죠. 통상 원래 이 새벽이 낮에 비해서는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장마철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장마전선상으로 이제 이 서해상에서 수증기를 갖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기온차죠. 육지하고 이 바다의 기온 차이가 그러니까 새벽에 가장 커진다는 겁니다.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기온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데 육지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상의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장마선을 타고 남서기류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북쪽은 굉장히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낮보다는 오히려 새벽에 기온이 새벽에 가장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공기가 상당한 대기 불안정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거예요, 공기가. 네. 그래서 비구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대 정론이라고 부르죠. 뭐 시간당 정말 100mm 내릴 수 있는 이런 구름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벽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렸고 지난 주말부터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정말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4호 태풍 하구핏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어제까지 예측으로는 네. 하구핏이 어제는 뭐 중국으로 상륙하더라도 그 중국의 이제 동쪽이죠. 네네. 그쪽으로 이제 해변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황해도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물론 태풍 자체는 크기도 세력도 약하고 크기도 작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진로로 온다면 일단 뭐 황해도 쪽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수도권 쪽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예보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우리나라부터 좀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 서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로 바뀌면서 또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안 틀고 이제 4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태풍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태풍이 그 열대 해양에서 끌고 올라오는 이 수증기량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량이 그대로 그 장마선 쪽으로 이 수증기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일 그 태풍이 이제 소멸되면 소멸된 이 비구름대 이 수증기들은 전부 우리나라 장마선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총리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과 비가 오는 동안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 안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지훈 기자, 이번 폭우 상황을 지금 이지훈 기자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일단 비 피해 상황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는 최소 6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 매몰사고, 오늘 오전에 발생한 평택 매몰사고는 지금 이 집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실종자는 현재 9명인데 이 중 충청북도에서만 8명이 몰려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486세대 그리고 818명이 집을 잃은 이재민이 됐고요. 집도 190채가 매몰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 충북의 실종자가 많다는 소식을 이지훈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이 충북 단양에서 좀 안타깝게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지금 실종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하천에서 이 주민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황인데요. 이 폭우로 인해서 밭 배수로에 이 물길을 내려나왔던 70대 여성이 급류에 휘말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본 딸과 사위가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함께 급류에 휩쓸려서 같이 실종된 겁니다. 그렇군요. 당시 딸과 사위는 다른 남매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안성시 일중면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양계장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흙더미에 깔리면서 그 안에 매몰돼 있던 50대 남성이 매몰돼서 숨진 겁니다. 목격자들은 이 산사태 때문에 조립식 건물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남성이 굴착기로 이 쓸려 내려가는 그 건물을 받쳐보려다가 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2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봤는데 이 중대본 집계한 사망자 수에는 지금 왜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이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이
폭우로 갑자기 늘어난 물에 휩쓸려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남성은 그런데 물놀이를 하던 중에 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자연재난 사고가 아닌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명피해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좀 안타까운데요.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물이 자주 잠기는 지역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만일 안전한 곳에 계시는 상황이라면 실내에 그대로 머무르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때 강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창문에서 먼 곳에 떨어져서 계셔야 하고요.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약품이나 식수, 비상식량, 손전등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제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달 중수 광복절까지도 계속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던데 이 지긋지긋한 장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 오늘 아침 기상청 장기예보에서는 13일까지 나왔는데 13일까지는 계속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광복절 전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좀 집중호우 이렇게 좀 비 피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단 5일, 6일까지 있고 이제 그다음 7, 8일은 약간 남부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그러나 다시 9일서부터는 중부지방에 형성돼 있는데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지방에 북쪽 공기가 상당히 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상태거든요. 지금 매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중부지방은 올해 엄청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7월도 그렇고 지금 8월인데도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한여름 정말 폭염은 오히려 없는 상황인데 이달 중순에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 폭염이 그러면 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온다면 당장 폭염은 나타납니다.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폭염 일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가장 폭염이 많이 발생할 때가 7월 한 25일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폭염 일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전후에 끝난다면 폭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수는 이제 지나는 겁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폭염이 나타나더라도 폭염은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만 폭염 일수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폭염 일수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더웠던 2018년이 31일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폭염 일수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3일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도 안 되지 않겠나. 일단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달 중순까지 비가 계속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